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저번에 수소 산업을 하는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소 사업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린 수소 사업을 하기 직전인데요. 다른 수소 기업은 어떤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출과 재무 상태가 어떤지 볼까요? 혹시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보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아직 유튜브 초보라 링크가 안 걸려 있다면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블룸에너지는 창업자인 KR3다르가 나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화성에 거주하기 위한 연구기술들을 토대로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때 당시 태양광 패널로 발전한 전기를 이용해서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분해하여 산소와 연료를 생산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화성 탐사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그것에 대한 역발상으로 산소와 연료를 투입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2008년에 세계 최초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상용화에 성공하여 구글에 공급했는데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정리해보면 보통 전지에서 액체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세라믹과 같은 고체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소형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지에서 음극 공기극에 공급된 산소가 산소이온이 되어 양극 연료극으로 가고 수소와 만나면서 물을 생성하고 전극이 연결되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 없이 깨끗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황과 같은 안 좋은 물질의 배출도 거의 없습니다. 블룸에너지는 전해질의 손실과 부식이 없고 전극에 귀금속, 부식성산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특허가 있다고 해요. 블룸에너지의 연료 전지별 발전 효율을 표현했는데 블룸에너지가 60%대의 높은 발전 효율과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고분 자전해질 연료 전지고요. 기사에 따르면 블룸에너지가 고정식 연료전지 글로벌 점유율이 44%로 1위라고 하네요. 대신 단점은 작동하기 위해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의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현재는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는 2019년 SK에코플랜트와 합작하여 블룸SK 퓨얼셀을 세웠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 SOEC를 개발하여 올해 관련 기술을 선보였으며 약 6조 원 규모의 캐나다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SOEC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SOEC는 섭씨 850도에서 고온의 수증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열에너지가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일부를 대체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열에너지를 암모니아 합성 공정에서 나온 열을 재활용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SOEC는 뒤에 소개해드릴 블룸에너지 주력 제품인 블룸에너지 서버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2010년에는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인 블룸에너지 서버를 구글에 공급했는데요. 새로운 제품이 나올수록 동일한 설치 면적 내 발전 용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 그리드는 태양열, 풍력 에너지로 전력을 저장하다 보니 기후에 영향을 받아 간헐적으로 전기가 생성되는데요. 블룸에너지 서버는 더 적은 에너지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블룸에너지 서버 구조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의 고체 전지를 결합해서 연료전지 스택을 형성하고 하나의 모듈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듈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배치하면 되죠. 월마트는 200kW, 어떤 곳은 20MW를 배치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18년에 상장을 하게 됐고 블룸에너지 코리아도 설립합니다. 2019년에는 삼성중공업과 협력해서 연료전지 해양 선박을 만들기도 했으며 아까 연료전지 발전 효율이 60%대라고 했는데 현재는 70%대까지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SK에코플랜트 합작회사 블룸SK 퓨얼셀을 통해 2020년 구미시에 연료전지 제조 공장을 세웠고 SOFC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굵직한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독일에 처음 SOFC를 수출하면서 유럽 진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볼까요? 연간 매출을 보면 2022년에 1.2빌리언 달러로 플러그 파워 0.7빌리언 달러보다 매출이 71%가 높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상승세고요.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2021년까지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2년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PPA라고 하는 전력 구매 계약을 재가동하면서 손상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석을 보면 2세대 에너지 서버를 최신 버전으로 바꾸면서 비용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플러그 파워보다 훨씬 흑자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분기로 보면 4분기의 실적이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2022년 2분기에 특히 실적이 안 좋은데 이때가 에너지 서버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도 교체했다는데 매출이익률이 크게 줄지는 않았네요. 2023년 2분기 매출은 302밀리언 달러로 동분기 기준으로 제일 높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2023년 1분기보다 10%, 2022년 2분기보다 24% 증가한 수치고 척자 폭도 2023년 1분기보다는 개선되었어요. 원가는 장치를 계속 교체하면서 조금 늘었는데요.
비용을 보면 2023년 1분기보다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분기보다 연구 개발비와 판관비를 줄였네요. 하지만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액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못 미쳐서 실적 발표 후 4%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볼게요. 연간으로 보면 제품 매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도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제품은 에너지 서버 판매를 뜻해요. 전력은 PPA라고 해서 에너지 서버에서 나오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비중이 크지 않지만 조금씩 증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을 보면 제품이 주력 매출답게 수익성도 30%의 높은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설치 서비스는 적자고 전기는 변동성이 큰데요. 에너지 서버 교체 시 수익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제품을 제외한 매출은 큰 변화가 없고 제품 매출이 전체 분기 매출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익률을 보면 아까 언급했던 에너지 서버 교체로 인한 비용 반영으로 전기 부문 수익성이 확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 부문은 매출 증가와 함께 인건비, 간접비 절감으로 원가 절감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나 설치 같은 경우는 제품 매출이 늘면 자연히 따라올 매출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제 재무 상태를 볼까요? 부채를 보면 부채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700%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자본이 잠식되기도 했습니다. 부채가 너무 높아서 세부적으로 봤는데요. 크게 보면 매입 채무, 미지급금 같은 부채는 다른 기업도 있는 일반적인 부채인데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참고 삼아 봐주시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수익과 고객예치금인데요. 이것은 주석을 봤는데 SK에코플랜트에게 상환 전환 우선주를 판 것으로 보이고 해당 주식은 채권처럼 상환되면 자금을 팠던가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SK에코플랜트 쪽에서 주식으로 바꿀지 상환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그 가치를 평가해서 SK에코플랜트가 받을 예상 수익을 부채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상환주 시리즈 B를 2023년에 310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받았고요. 장기 부채로 보면 퍼넨싱 아블러게이션즈라고 구글 번역을 돌리면 재정적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블룸에너지가 금융기관에 에너지 서버 통제권을 넘기고 다시 재임대합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금융기관이 갖게 되고요. 부동산에서 리스백이라는 부분과 비슷한데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그 집에 재임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블룸에너지는 에너지 서버 관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룸에너지가 에너지 서버를 팔고 재임대하는 과정 중에 받은 자금을 부채로 잡아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내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소구채권이라고 리코스 대신데요. 이것은 담보에 대한 담보대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현재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우선 상환 부채도 발행하고 리스백도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보면 최근에 우선 상환 부채 310밀리언 달러가 추가되면서 200%대의 유동 비율로 올라오게 됐고요. 하지만 재고 역시 많이 늘어서 자금의 여유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 유동 비율이 100% 중반대가 되면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충분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1년 이 4분기를 제외하고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음수값을 가지고요. 재무 현금은 매년 2개 분기 정도는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이번에 신제품 시리즈 10이 나왔는데 전력비를 아껴주고 50일 이내로 제품 배송이 가능하며 선결제가 없으며 짧은 기간 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이라는 것이 10메가와트 용량을 말하는 것 같고요. 2018년 이후 미국에 설치된 고정식 연료전지의 95%가 블룸에너지 서버라고 하니 더욱 경쟁력을 높이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블룸에너지가 연료전지를 만들 때 고온에서 제조된다고 했는데 이 열을 이용한 흡수식 냉각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CHP라고 하며 인터넷에서 흡수식 냉각 방식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한쪽 증발기에서 물을 가열해서 증발하면 물이 다른 한쪽 흡수기구로 넘어가 냉매 역할을 해서 냉각시키는 원리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것이 냉각장치인데 전체 전기 사용량의 30에서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면 추가 전기 사용 없이 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CHP는 2024년이나 2025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서버도 개발 중인 것 같은데 3메가와트를 생산할 때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고 앞으로 고객들은 15에서 20%의 비용 절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는 현재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고 각 솔루션들이 시너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연간 예상 매출은 1.4에서 1.5 빌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최소 17%,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준 영업이익률은 흑자를 바라보고 있네요. 상반기까지 577밀리언 달러니 하반기는 823에서 923밀리언 달러를 하겠다는 것이고 분기 평균으로 412에서 461밀리언 달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분기에 한번 400밀리언 달러를 넘는 461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3분기부터 높은 매출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2분기가 가장 큰 서비스 손실일 것이라고 하고 장치 교체 비용이 정상화되어 앞으로 매분기 재무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조정기준 수익률 20%를 목표로 달려간다고 하네요. 블룸에너지를 정리해서 느낀 것은 플러그 파워는 수소 생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집중하는 것 같고 블룸에너지는 응용 기술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 바이오가스, 열 포착 등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응용하고 효율화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를 목표하고 있지만 잉여현금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매출을 더 늘릴 것이며 그러면 자금도 계속 조달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도 플러그 파워보다는 수익성 면에서는 앞선 것으로 느껴지네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캐나다 수소회사인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에 대해서 공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